자, 이번 시간에는 인구이동의 경향성, 각국사가 끝나고 나서 주제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구이동의 경향성을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시대별로 지도를 보고 시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시대별로 이동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인구이동의 경향성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것들, 뭐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또는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든지, 반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민족들이 북쪽에서 침입해 온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요. 배경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아무래도 기후 문제가 강해서요, 추워지는 북쪽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새로운 국가가 설립되고 북방의 문화가 남쪽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오랑캐의 문화가 한쪽으로 퍼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랑캐라는 표현보다는 북방 민족, 황하 지역의 문명이 뭐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고, 또 뭐 중국의 문명이 한반도의 문화가 뭐 이렇게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도레인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도레인이나 도인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일본으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건너갔느냐, 뭐 이제 주체와 객체의 차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동 때문에 일본의 야요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야요이 문화는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조문시기, 야요이시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게 벼농사와 청동기, 철기 같은 문명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BC 2세기쯤이 되면, 다시 말해 진안 교체기가 되면 고조선으로 연나라에 의해서 위만이 넘어오게 되죠. 이 위만이 철기를 들고 오게 되면서 고조선의 철기 문화가 본격화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BC 1세기 경우에는요, 부여에서 주몽이 이동하여 고구려를 세우고요. 다시 주몽의 아들인 비류어 온조가 이동하여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4세기로 넘어가 보면 오호가 남하하게 됩니다. 뭐 기후변화 때문에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호가 남하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선비, 흉노, 갈, 강, 저 이런 민족들이 남하하게 되면서 북쪽에 있었던 한족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진나라가 강남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한족이 강남을 이주를 하면서 동진을 건국하는데, 그 과정에서 강남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강남 지역 개발 본격화라는 이야기는 세 시대 정도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데, 초창기 춘추 전국 시대에도 이런 사례로 등장할 수 있고요. 이진남북조 시대에 위나라, 즉 위초고 삼국시대에서 오나라 때도 등장할 수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동진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는 다시 한번 이 중국이 혼란기였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도레인, 도에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인 야마토 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이 당시에 유물로는 거대한 전방 후원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전방 후원이라는 것은 앞에는 네모방자, 뒤에는 원형,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전방 후원분이라고 합니다. 다 날아갔네. 이러한 형태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약 2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5세기 가보겠습니다. 북이가 북조를 통일했을 때고요. 북이는 강력한 하나정책 또는 호환융합정책을 펼쳤죠. 그 과정에서 수도를 팽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인구이동이 등장하게 되고, 고구려는 당시 장수왕이 전성기로서 한강을 장악하게 됩니다. 남진정책을 통해서. 그 남진정책을 통해 한강을 장악하고 한성을 점령하게 되니까 한성을 수도로 쓰고 있었던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는 인구이동이 일어났죠. 자, 6세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을지문덕이 설수대첩에서, 또 안시성주가 안시성 싸움에서 각각 수와 당을 이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계속해서 전쟁 중인 삼국 항쟁기로서 나당연합과 돌궐고구려 백제 외에 십자외교가 성립이 되는 시대고요. 먼저 백제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백강전투에서 외의 지원을 받았지만 패배하게 되고, 고구려도 멸망하게 되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다음 서로 싸우는 나당전쟁을 한 뒤에 통일신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쇼토쿠 태자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요.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뭐를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호류사를 기억해주면 좋겠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쓰기만 하고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백제와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아프카 문화가 당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하에서 다이카 계신이라는 거의 최초의 율령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7세기부터 8세기까지 가면요, 이제 중국은 당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권을 완벽히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율령, 유교, 불교, 한자라는 동아시아 한중 일베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남북국 시대에는 이제 당의 율령을 도입해서요, 또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들은 율령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생각해보자면 북국, 발해의 삼성육부라든지 신라의 독서 삼풍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본은 다이오 율령을 701년에 발표를 해서요, 나라 시대에는 헤이조교와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헤이안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 견당사를 폐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회계인의 활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면요, 당나라는 감진이라는 사람이 승려예요.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게 되고요, 장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장님 같아 보이면 감진을 픽하면 대부분 맞아요. 통일신라 최치원은 빈공과 손님 빈자이거든요. 손님들,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에 합격을 하고,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썼으며, 쌍여분 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지엽적인 문제였고, 아무래도 수특에서도 연계로 내긴 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마을에 이제 처녀 귀신 2명을 글 써서 진정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최치원이구나 라고 한번 엮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나라 때 왕소군급의 지엽적인 야사에 관련된 내용이라 사실 이거를 역사로 판단하기가 올바르진 않아요. 자, 9세기 장보고는 청해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국에 세웠던 법화원이라는 절을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바로 밑에 있는 옌닌이 법화원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자, 아베노 나카마루도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안남도 오고 지금 현재의 베트남 지역의 관리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평생 귀국을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 사람이 중국 황제의 명을 받아서 베트남의 관리를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인이라고 충분히 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끄엉콩북과 끄엉콩북은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일부 교과서에서 아직도 실어두고 있기에 당나라 관리고 베트남 사람이다 정도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0분이 채 안 걸리네요. 자, 그러면 지도만 조금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북위가 나왔을 때 세기를 생각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북위에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이 당시는 고구려가 북위와 남조, 북조와 남조의 다원 외교를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쵸? 다원 외교는 장수한 거였고 5세기를 꼭 픽하시면 됩니다. 북위를 주지 않더라도 유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세기를 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의 영토를 보고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했었죠. 한강 유역을 누가 점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 기준에서 당나라의 초창기 영토와 서쪽 지역의 경영을 하기 시작한 당나라 후기 영토를 같이 구분해주면 7세기와 8세기를 구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구이동과 전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